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카페를 운항해온 선사가 적자를 호소하며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수 관광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대형 여객선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매일 한 번씩 왕복으로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2만 1000톤급 카페리입니다. 8년 넘게 운항해온 여수 제주 간 카페리가 오는 3월부터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선사는 해수청에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공문을 주신 것은 아니고 그런 의향 그렇게 회사에서 결정되셨다고 구두로. 항로 운항 폐업의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난 때문입니다. 여객 수익 감소에 이어 고유가, 고물가가 겹치면서 선사는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계획에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행기보다는 저렴하니까 없어지면 좀 서운하겠네요. 좋았는데. 더 큰 문제는 화물 운송입니다. 대체 항로인 삼천포나 완도, 목포의 경우 여수보다 배 규모가 작거나 거리가 더 멀어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삼천포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목포로 가든지 완도로 가든지 많이 불편하지. 배하고 출항 시간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 등은 유류비 보조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지역경제 여파 등을 감안하여 시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편 철수에 이어 뱃길까지 끊길 위기에 놓인 여수-제주 교통편.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당과 관련해 이번 주 후반에 인사드릴 것이라고 밝혔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선택지를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낙석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조언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가 광양시의 청렴도가 추락한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양시가 4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시 이미지 실추와 경쟁력 강화에도 치명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특혜 제공이나 부정청탁 등이 여전해 반부패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K디즈니 순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구상을 위해 1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주말을 활용한 이번 사흘 동안의 방문 기간 동안 홍콩 디즈니랜드와 싱가포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지에서 정원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고 정원 속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K디즈니의 완성을 위해 이번 국외연수 결과 등을 반영한 2024 주요 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오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 개최합니다. 여수시가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둔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일자로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김상태 시민소통 담당관을 4급 서기관인 선박람회 지원 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국장급 3명을 포함해 120명을 승진 발령하고 591명을 전보 발령, 8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시는 이번 인사가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 조직 관련과 핵심 부서에 중심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한 창문이나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른들도 관심을 갖기 힘든 일인데 다름 아닌 초등학생들이 앞장선 결과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에 있는 이 초등학생들에게 작년 한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환경조례가 나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터 제정까지 수업을 통해 함께했던 학생들이 조례 통과를 자축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가 및 예방 조례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 조례는 새가 투명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조류에 집중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야생생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지난 2년간 초등학생 약 40명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새가 폐사한 위치와 그 새의 종류와 마리수 등 관련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새는 모두 15종 83마리. 아이들은 새들이 벽이 있다는 걸 알고 피해가도록 방음벽을 청소하고 격자무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방음벽이 너무 많아 이같이 조치해달라 민원을 넣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나주시가 나서도록 조례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 생명이기도 한데 많이 죽어가니까 좀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든 조례 초안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생활에서 자기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잘 언급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이들의 순수한 움직임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절기 소환이 지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남 동부 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 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기온도 함께 내려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에서 4도 안팎에 머무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여수와 순천, 고흥 영하 6도, 광양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영상 3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간조 시각은 낮 1시 10분,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37분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 가운데 광양시 인구는 증가한 반면 여수시와 순천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2,600여 명으로 1년 전 대비 49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는 27만 1,600여 명, 순천시의 인구는 27만 8,1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000여 명과 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 수는 2,49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91명을 대상으로 일반 배정 2,317명, 특별 배정 174명에 대한 나이스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한 추첨 배정을 실시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재배정 원수를 접수받아 오는 29일 재배정 추첨을 실시한 뒤 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수중앙병원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여수중앙병원이 이달부터 평일 밤 11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지역의 소아 환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도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분쯤 6시 거문도 남쪽 49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북위 33.56도, 동경 127.22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7km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